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문 답변하기로 이제 했는데요. 저번에 이제 했듯이 저희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말로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뭐 긴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이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오셔가지고 질문 답변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거기서 바로 그 짧은 답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포토샵을 사용을 해왔고 그 포토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폴더를 직접 관리를 하셨어요. 윈도우에서 폴더를 관리를 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해왔다면은 그거를 전부 다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어떤 뷰어를 보고 사진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뷰어를 보고 사진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수정할 사진을 포토샵에서 이렇게 후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완성된 본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 갖고 완성본이라고 따로 저장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하셨던 분인데 그거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는 라이트룸을 사용하려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질문이 총 8개인데, 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룸 CC를 설치하고 시작하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라이트룸에서 시간순 연원1로 자동 정리됩니다. 탐색기에서 원래 사진들이 들어있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정상이지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옵션을 정확하게 보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은 기본 설정이 연원1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되고 그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게 이동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야 돼요. 이동을 선택하셔서 그래요. 그게 책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떻게라는 그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이동을 선택하셨고 어디로 해서 거기 연원일 순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옵션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안 하시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그런데 이 라이트룸은 이 포토샵하고 다르게 하나의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 파일을 편집하고 다시 저장을 해보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 포토샵이나 일반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뭐 엑셀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워드라든지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단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만진 다음에 사진의 어떤 파일을 만져간 다음에 다르게 저장을 하는 이 프로세스로 가는데 라이트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또 책을 첫 부분을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원래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고 굉장히 그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마 이 라이트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D 드라이브에 새로운 카탈로그를 만들고 작업을 할 경우에도 원래 D 드라이브에 있던 사진들이 1번과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세팅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오버리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버리죠, 자동으로. 그래서 3번. 제가 원래 사진을 관리하는 방식은 연월, 이벤트, 뭐 여행지, 행사, 별사진 등 순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중에 선택과 보정이 끝난 보정이 끝나 이미지를 회사에 제출하는 사진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제출하는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이제 상상해 가시죠. 네, 이제 권학봉님의 책을 보면서 사진 관리를 따라하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진들이 모두 사진을 촬영한 연원일을 기본으로 다른 폴더로 모두 이동 보관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1, 2, 3번이 계속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기존에 제가 사진을 저장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 라이트룸에서 그냥 사진 보정만 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라이트룸 사진 관리 방식으로 제가 관리하는 방식을 정복할 수 있는지요? 4번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죠.
지금 원래 하시는 방법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이트룸에서 그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룸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출하는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중간에 보정이 뭐 들어온다든지 이거는 뭐 또 다르게 바꿔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이걸 갖다가 폴더를 일일이 자기가 엄청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라이트룸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트룸을 사용하는 거고 4번이 만약에 안 된다면 라이트룸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라이트룸이 임의로 사진을 정리해 놓으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진 제가 작업하지 않는 예를 들어 아이들 증명사진까지 다 뜹니다. 이러다 보니 라이트룸 화면에 뜨는 사진들이 산만하고 또한 제가 보정하여 저장해 놓은 사진을 찾기 힘듭니다. 여기 뭐 1, 2, 3, 4, 5번이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하나의 문제점을 계속 포인트를 치고 있죠. 이게 라이트룸을 처음 제가 깔아본 지 엄청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 안 나지만은 처음 인스톨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화살표가 막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 전체 그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끌고다가 라이트룸이 자기가 한 방에 다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라이트룸은 포토샵하고 다르게 모든 그 사진을 다 일단 불러와 가지고 그걸 라이트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그 책을 한번 처음에 있는 그 챕터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에 있는 거기 챕터 1, 2, 3번까지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6번 하여 몇 차례 라이트룸의 설치, 삭제를 반복하고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모두 삭제한 후에 외장 하드에 백업해 놓았던 파일을 컴퓨터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물론 라이트룸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7번 뭔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는 강의의 해당 부분을 몇 차례 읽어보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금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지금은 그금을 들여 사놓은 라이트룸 책을 포기하고 그냥 포토샵에서 예전처럼 하던 방식대로 사진을 보정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라이트룸을 한번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라이트룸을 버리고 사진을 어떻게 뭐 만진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말씀하신 이 모든 작업들을 이미 그 라이트룸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필름처럼 이렇게 한 롤, 두 롤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하루 나가면은 뭐 1000장도 찍고 2000장도 찍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스를 관리를 하고 이거를 분류를 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라이트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룸과 포토샵의 사진 보정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하니 책을 보면서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만이라도 공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포토샵에서 있는 그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라우 파일을 열면은 자동으로 열리죠. 그게 보정하는 거는 라이트룸의 보정 현상이라고 있죠. 현상 모드라고 거의 90%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카메라 라우 필터 그것만 사용하실 거면은 이 책을 살 필요가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워낙 라이트룸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제 질문이 자체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김모 씨가 이제 거기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 라이트룸을 인스톨 해가지고 바로 사진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탈로그라는 거를 어디에 저장할지 먼저 정해줘야지 돼요. 그 카탈로그를 새로 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카탈로그라는 거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사진을 그 수천만 장을 끼울 수 있는 앨범입니다. 카탈로그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을 새로 파야지 돼요. 그러면은 디폴트 상태에서는 내가 이 카탈로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백업할 때도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추천드리지만은 원본 사진이 있는
그 하드디스크라든지 거기에서 최상위 폴더 중에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냥 카탈로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트룸을 깔았어요. 깔은 다음에 거기서 시키는 튜토리얼대로 화살표 이거 막 하는 거를 일단 중지를 하고 인스톨된 상태로 그냥 시작을 해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사진도 아무것도 안 뜨죠. 그때부터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라이트룸을 까시는 분들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서 뭐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이 틀리고 카탈로그가 뭐네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라이트룸을 다 깔고 튜토리얼 거기서 화살표 막 따라가고 이렇게 눌러라 저거 눌러라 뭐 사진 불러오게 해라 가져오게 해라 뭐 시작하려면은 사진을 가져와라 막 이런 것들을 중지를 하고 그냥 일단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켜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건 디폴트라는 이름의 카탈로그인데 걔는 각자 사용자 사용자 폴더에 들어있어요. 그걸 그 책에 보시면은 주소도 다 남아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 멈추고 자 이제부터 새 카탈로그 만들기를 합니다. 파일에서 새 카탈로그라는 것을 선택을 해요. 새 카탈로그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거는 저기 책에 있던 그 파일들인데 그 파일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북 1, 2 이렇게 돼 있고 북 1에서 파트 1에 안에 사진들이 막 들어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에 제가 카탈로그 파일도 이렇게 이게 황금부흥이라고 이 카탈로그 파일도 아예 같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정리된 만약에 이 경남 거제에 사시는 분처럼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날짜별로 다시 자동으로 불러와가지고 불 엉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황금부흥이 여기에 이제 사진이 원본 사진이 다 들어있잖아요. 북 1, 2 해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폴더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불러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부흥에서 여기서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카탈로그 이름을 아무거나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 카탈로그라고 정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카탈로그 이름을 정해줘요. 카탈로그 이름을 저는 뭐 권학공의 질문 응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라이트룸이 꺼지거든요. 정상입니다. 이게 다시 재시작을 해야 돼요. 카탈로그가 이 없이는 라이트룸 자체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게 다시 켜집니다. 그게 자동으로. 왜 안 켜져? 네, 이렇게 이제 카탈로그가 재시작이 되거든요. 카탈로그가 재시작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폴더라는 패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식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4K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안 떠서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아마 4K 모니터가 이게 크기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럼 전혀 무리가 없고 이거는 이제 안 따라 하셔도 되고 요 상태로 뜨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본값으로 정해 놔가지고 이렇게 뜨고 이걸 이제 그 이름 요 식별판 편집 안 하신 분은 아마 그냥 라이트룸으로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폴더에 사진 하나도 없죠. 이게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면 가져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소스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죠? 여기 책에서 어디서 중간에가 어떻게 여기 뒤에가 어디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어디서 이러면은 제가 이테라 하드에 들어있어요. 이테라 하드에 황금부흥이라는 그 폴더 안에 황금부흥이 이게 두 개라 헷갈리는데 여기 안에 이제 사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진이 들어있는 최상위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하위 폴더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위 폴더 포함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기본값은 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 요 위에 어떻게 해서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원본 사진을 다시 어디로 옮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선택이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클릭해요. 추가를 클릭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폴더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라이트로 카탈로그에 추가만 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어디로가 있죠. 어디로에서 미리 보기 만들기. 요거는 그냥 기본값 최소로 놔두고요. 중복으로 보이는 파일은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체크가 돼 있고, 가져오는 동안 이거는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기존의 폴더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최상위 폴더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복사, 이동, DNG로 복사, 이게 아니고 원래 내가 정리를 돼 있는 그 폴더 시스템 그대로 갖고 오려면은 추가를 선택해 줘야 된다. 추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은 기본값으로 놔둬도 된다. 이 상태에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라이트룸이 막 부산하게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사진을 다 긁어가지고 뭐 PSD라든지 뭐 JPG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긁고 올 겁니다. 자동으로 다 긁고 와요. 여기서 이제 주소 검색 사용이 있죠. 자기가 이제 GPS 그 코드가 있는 지오 태깅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 이게 주소 검색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주소 검색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냥 사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주소가 밑에 이게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주소 여기 거기 요런 데서 이제 GPS 코드가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은 주소가 떠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다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폴더라는 패널을 내려보면은 내가 가지고 왔던 이제 황금부엉이라는 폴더가 있죠. 최상위 폴더. 그 밑에 열어보면은 북 1,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저기 윈도우 상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은, 제가 원래 사진을 관리하는 것은 연월, 그 다음에 이벤트, 뭐 여행지, 별사진 이런 걸로 뭐 하고, 뭐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날짜로 별로 폴더가 이름이 되어 있겠죠. 연월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이름 바꾸기에서 파트 1에서 제가 여기다가 첫 번째 장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장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이분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폴더에다가 따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윈도우 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탐색기로 표시가 있죠. 여기 탐색기로 표시를 누르면은 탐색기에서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바꾸었는 게 여기서도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정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떤 사진을 보정할 건지, 이거는 이제 일종의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이브러리 모드는 이 뷰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보정할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되죠. 한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보정할 사진을 가장 이제 처음 다루시는 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깃발을 꼽는 겁니다. 깃발은 요 위에 어퍼스트로피 키라고 하죠. 여기 탭 위에 있어요. 보통 이 키가.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채택 플러그로 지정하면서 플러그가 여기 깃발이 나오죠. 이게 플래그가 나오면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내가 보정할 사진만 이렇게 골라놔요. 골라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진만 보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특성에 갑니다.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 필터라는 게 있죠. 이 특성에 가가지고 특성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깃발이 3개가 있죠. 그리고 깃발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깃발을 꽂았던 사진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순서대로 가면서 이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하면 되죠. 보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지 돼. 내가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요 사진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제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폴더 밑에 컬렉션이라고 있죠. 요 컬렉션에서 새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컬렉션 만들기를 합니다. 컬렉션 만들기를 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정해주면 돼요. 폴더 이름인데 이거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가상의 폴더이기 때문에, 사진이고 폴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2017년이죠. 17년
제출용 1차 이렇게 해서 만들고 옵션에 보면은 선택된 사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한 장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꺼주세요. 꺼주고 그냥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기하고 파일이 0인 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특성에 가가지고 이게 깃발 있는 사진만 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여기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모두 선택이 되죠. 아니면은 Ctrl A를 누르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사진 제출용 1차에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 스마트가 아니죠. 이 콜렉션에 있는 이 사진을 보정을 하든 여기 위에 가가지고 이 깃발을 찾아서 보정을 하건 두 개는 연동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 다시 고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다 보정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제출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라이트룸은 라우 파일만 다루기 때문에 이 라우 파일로 제출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모두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장을 잘 읽어보셔가지고 내보내기 내가 어떤 파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보내기 위치라든지 뭐 파일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JPG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PSD 포토샵이죠. TIFF 파일이나 DNG 이거는 지금 어도비 라우 파일이죠. 그 다음에 원본으로 내보낼 건지 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JPG로 다 내보낼 거예요. JPG를 선택하고 품질 채고 그 다음에 색공간 색역을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음 크기로 파일 크기 제한 이거를 클릭을 해버리면은 100KB 이상 크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 해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조절 리사이징이죠. 리사이징을 원하시는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비 및 높이 해도 되고 뭐 긴 가장자리 이걸 뭐 1000픽셀로 가든지 이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해상도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죠. 이걸 뭐 72dpi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하남 이런 거는 이제 책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는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명하게 하기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JPG 파일을 내보낼 때 이 화면에 선택을 해주고 거기 그 뭐 저중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주 샤프한 사진을 원하면은 고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뭐 포토샵에서 샤프를 이빨 먹였을 때 나오는 그런 그 노이즈라든지 보기 싫은 거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이게 라이트룸이 사진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해보시면은 실험을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해주고 워터마크, 우리 그 낙관 뭐 이런 거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다 정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지정한 폴더로 해주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그 폴더를 1차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거 사진을 골랐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머지 만약에 여기 깃발 꽂은 사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B컷이다 이래가지고 지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울 필요도 없고 이거를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혹은 이 사진이 필요할 때 그때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라이트룸은 사진을 무진장 쌓아놓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 만장이든 뭐 10만 장이든 계속 쌓는 겁니다. 촬영하는 대로 계속 쌓아요. 하드디스크가 터질 때까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를 이제 할 때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메모리 카드를 그대로 꼽았어요. 메모리 카드를 꼽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진 가져오기를 한다 그러면은 소스 파일에서 메모리 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나 그 추가가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카드는 이동식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거기 그 지정을 하지 않거든요. 라이트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DNG로 복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요. 옵션들이 많은데 이거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은 OSC라고 되어 있죠. 이거 C 드라이브예요. 이거를 줄이면은 밑에 D 드라이브가 또 나오죠. D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날짜별로 무조건 이게 막 그 지정이 되는데 이게 날짜별로 갈 건지 한 개의 폴더로 갖고 올 건지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지정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되고, 뭐, 그 다음에 날짜 형식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거기, 뭐, 다 되고, 한 개의 폴더로 이러면은, 거기, 폴더 이름,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으니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잘 옵션들을 계속 잘 살펴야지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5가 가장 상위 폴더가 돼갖고, 이 안에다가 이 위에 보면은 2017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럼 슬래시하고 하위 폴더가 2017-03-12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2015 폴더 안에 2017 폴더를 만들어서 그리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만약에 D 드라이브에다가 그대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2017이라는 폴더 안에 2017-03-12라는 폴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가져오는 이게 그 옵션을 그 라이트룸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거를 잊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너무 당황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 이러면은 책에 이제 앞에 있는 챕터 그 1, 2, 3, 4 뭐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꼼꼼하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가지는 생각이 뭐냐 이러면은 포토샵처럼 사진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그냥 불러오고 저장하기가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라이트룸은 하나의 거대한 OS와 같이 작동을 한다. 마치 윈도우로 까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룸에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은 일종의 뷰오고 이게 관리의 도구다. 사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트룸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라이트룸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그런 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